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고객들이 좋아하는 공간은 컬러부터 다르다. 두 번째 시간 GBG 컬러인의 유서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안전하게 준수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컬러 심리에 대한 활용하는 컬러 테라피랑 그 다음에 고객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컬러 사용법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컬러 테라피인데요. 역시나 심리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제 앞전에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차크라랑 저희 이제 지적적인 저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컬러는 시각을 통하여 자각됨으로 생리적인 현상과 동시에 감각을 통해 오감각이죠.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오감각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컬러 테라피는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가 85%고요. 나머지가 이제 15%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어떤 사람은 이제 보는 것만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컬러 테라피도 액체의 어떤 컬러라는 도구를 내 안에 빛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공간도 내가 어떤 곳에 가든 산에 가든 바다를 가든 어떤 곳에 갔을 때 그 보여지는 색깔이 나한테 심리적인 요인을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되게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자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 저희 사업장에 고객이 방문했을 때 고객한테 어떤 느낌을 주고 싶고 어떠한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지 우리가 알았을 때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좀 꾸밈,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어떠한 그런 거를 알고서 했을 때 고객님들이 좀 더 뭔가 편안함을 느끼고 또 방문하시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의 심리도 중요하고 사람의 심리도 중요하고 나도 마음이 있지만 고객들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있는 거와 또 고객이 방문해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고객들도 또 레드 유형도 있고 그 다음에 블루 유형도 있고 오렌지 유형도 있고 가지가지 조금 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유형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또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1순위는 나라고 앞전에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내 마음이 뭔가 쾌적해야 상대방을 또 쾌적하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나쁜 생각을 하면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고객을 맞이할 때 고객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고객들 중에서도 좀 유형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고객들은 또 어떻게 유형이 다른지 또 나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레드 유형의 심리에서 보면은 레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인데 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외모가 좀 강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레드를 좀 많이 써요. 왜냐면 좀 이렇게 뭔가 일이 있을 때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라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뭔가 매장 방문했을 때도 좀 크림을 걸거나 좀 화를 좀 내거나 자기의 목소리를 내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보통 이제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보통 레드 유형이세요. 그래서 얼굴도 조금 이제 강인하게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그렇게 강력하게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어떤 게 역경이 있어도 뭐 그거를 좀 극복을 하고 팔다리를 쓰면서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에도 그런 내면의 어떤 강력함을 같이 지니고 있죠. 이렇게 뭔가 무시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업장의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는 고객님들도 뭔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는 순간 레드들은 좀 화를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강력하게 쓰는 것만큼 나를 억지를 하고 내가 뭔가 강하게 내가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억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출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그런 힘이 또 약간 부정적으로 쓸 때는 많은 이제 화나 분노나 뭔가 좀 더 크게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 세상에 움직이는 단어들은 다 레드거든요. 그렇게 뭔가 뛰다, 달리다, 낙엽이 떨어지다 이런 단어들이 다 레드의 단어들이세요. 그런 것만큼 움직임을 강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객 유형을 파악할 때 그러신 분들한테 조금 더 다소곳하고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그런 분들이 또 진짜 찐 고객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선택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팔다리를 무조건 이제 많이 쓰는 분이에요. 강력하세요. 레드 컬러는 어디서나 확 튀어요. 그리고 삶의 생존이에요. 생존. 생명력을 갖고 내가 생존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열심히 인생을 살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좀 인상이 강하거나 뭔가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졌을 때는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랬을 때 그분들이 또 만족도가 좋으세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레드 유형이 제일 좋아하는 건 칭찬받고 박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주면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레드는 춤도 출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오디션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춤추고 이렇게 레드들은 운동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몸 쓰는 어떤 그런 직업군들은 레드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업군에서도 보면 레드들은 운동 스포츠 선수, 그다음에 팔들이 쓰는 어떤 직업들, 그다음에 뭔가 몸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레드가 불균형이 왔을 때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쓰니까 힘이 없어지는 게 무기력이죠. 그렇죠? 파워가 있고 파워를 못 썼을 때 무기력해지고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귀찮다, 두려움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레드가 레드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뭔가 두려움 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레드가 두려울 때 정말 무섭게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고 결실은 없을 때 가장 많이 상실을 하고 또 좀 약간 좌절을 하는 그런 유형들인데, 레드들은 용기 내고 도전하는 것 대신에 좌절감을 그만큼 또 빨리 가져요. 그리고 좀 단순해요, 사실은. 그래서 칭찬해주고, 아,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I can do it. 막 이러면은 또 막 나서서 또 하는 게 레드라서 뒤끝이 없어요. 화끈하죠. 말 그대로 화끈한 성격입니다. 그런 유형들이 레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유형들은 단전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됐을 때는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아까 영업력이나 비즈니스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감수성이 넘치고 삶이 즐거워요. 이들은 잘 웃어요. 잘 웃고 이왕이면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의 모토예요. 이왕 사는 거 즐겁자, 즐기고 보자, 이런 약간 얘기고, 그 여행 같은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진짜 그만큼 또 끼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풍요와 행복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좀 자유롭게 표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뭐 이렇게 감정 자리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있다가 이제 오렌지의 어떤 그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어떤 변화들이 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렌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게 싫으니까 내가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활력이 넘치고 어디서나 에너지가 뿜뿜해요.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상 내 마음 안은 너무나 좀 약간 상처가 되는 게,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 오렌지가 인간관계에 상처를 다 받아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균형이 됐을 때 몸에 활력이 없고 무감각해지고 불감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성의 에너지거든요. 성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즐기는 거를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세상에 움직이는 단어는 레드인 것처럼 즐기고 뭔가 만끽하고 뭔가 쾌락, 이런 즐거움, 이런 건 다 오렌지 에너지예요. 그래서 손님들도 보면은 막 웃으면서 사교성 좋은 손님들 있어요. 말 걸고 막 웃으면서 말 걸고 뭐 이렇게 변죽이 좋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좋은 사람들이 오렌지 유형이에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 다가서고 또 이렇게 보면은 성격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또 친해놓고 이렇게 나면은 사람을 소개를 많이 시켜줘요. 오렌지 유형들은 사람을 정말 소개를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렌지 유형들하고 좀 사교를 갖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그들은 화려함 속에 항상 슬픔을 담고 있어요. 저녁놀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들은 그 안에 아리스토텔레스나 괴테나 아인슈타인들이 다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가 어디서 이렇게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과학자들이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 임상을 다 내신 거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이 아주 잘 맞아 떨어져요. 그 저녁 노을처럼 아련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위로를 해주고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진짜 찐국이 되는 거예요. 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랑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막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쪽을 좀 더 위로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너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할 때 그 친구는 정말 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일 즐겁죠? 유쾌한 사람하고 있는 게. 그래서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고 굉장히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균형이 왔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지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눈치도 많이 보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왜냐면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막 좋아. 근데 집에서 가면 너무 외로운 거야. 집에 혼자 있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어쩔 때가 제일 즐거워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친구들하고 커피 마실 때,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 그쵸? 그 혼자 있는 거를 못 견뎌 하는 거는 뭐냐면 혼자 있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면의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내면의 자아가 있으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거나 이러지 않은데,
내면의 자아가 없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만 내가 살아있으면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존재감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 존재감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때 내 존재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안에 옐로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찾는 거, 그게 좀 오렌지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나 내적 갈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장 힘겨움을 느끼는 것도 되게 많고요. 또 상처를 또 많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내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영업을 하시거나 이제 비즈니스 하실 때 성격 좋고 사람 되게 좋네 이럴 때 조금 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 그다음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좋은 교류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옐로우의 유형은 아까 여기 명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 센터거든요. 그래서 옐로우에 보면 자아라는 키워드가 있고 행복은 이 나랑 같이 있어요. 내가 나답게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알고 내가 누구고 내가 뭘 좋아하고, 그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자꾸 질문을 던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호기심이 있고, 내 마음이 어둡다면 옐로우는 어때요? 밝죠? 태양의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밝아지면서 다른 사람도 비추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태양은 어느 한 명만 비추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비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빛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름이 있잖아요. 나 유서연은 빛나고 싶고 내 마음이 이렇게 옐로우처럼 밝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너 참 빛난다. 너는 어디서나 빛이 나. 이러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물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게 빛이기 때문에 빛난다는 소리를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옐로우가 빛날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하게 밝아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불균형이 됐을 때 의심이 많고 예민해져.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제일 싫어요, 옐로우는.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까도 이제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위 소화기 장애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 나답지 않게 살아갔을 때 잘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대장이 안 좋거나 뭔가 설사를 하거나 이렇게 소화기 쪽에 어떤 이상이 오죠. 왜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수레바퀴가 거기가 멈추게 되죠. 그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정말 딱딱해지는 건 되게 위험한 거. 그러면 위염이 되고 위염이 좀 더 진화가 돼서 종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크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면 예방할 수 있듯이 내가 좋은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부모님 눈치,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옐로우 컬러 키워드에 보면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정말 내가 누구고, 여러분이 나이가 20대건 30대건 40대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나를 찾아보세요. 의심이 많고 예민하고 경계적인 태도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게 약간 이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 내가 최고야. 나만 소중해가 되는 거죠. 그쵸? 나만 소중해라고 하면 안 되죠. 너는 소중하지 않고 나만 소중해가 되면 안 되는, 그게 이기적인 거고,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해. 이거예요. 옐로우의 핵심은.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 내가 소중하니까 너도 소중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도 소중하겠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고, 이제 어린아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자꾸 질투를 하거나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옐로우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막 여행, 몸매 예쁜 사람, 뭐 이렇게 근육 있는 사람, 뭐 여행 가는 거, 뭐 이렇게 잘 사는 집, 차, 막 이런 거 하면 인스타를 보는 순간에 자존감은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제일 싫어요, 옐로우는. 나로 만족을 안 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네? 난 다 느끼고 있어요, 이 안에서. 인스타 보고 막 부러워하는 거가,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정말 내 자존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스타 보면서 뭘 부러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되게 바람직한 생각인데, 그걸 보면서 부럽다, 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있는데 다른 아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거들떠도 안 보고 남의 자식을 부러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느껴요, 우리 자아는. 그래서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게 되고 자유의지가 없어지고, 자아가 없어지면 마음이 어두워요. 둘 중 하나예요. 태양이냐 그림자냐. 그림자가 있을 때 마음이 어둡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회색빛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 밝지도 어둡지도 않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회색빛이라는 것 자체가 어둠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세상은 yes or no 둘 중 하나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안 좋은 건 내가 안 좋다고 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장과 뭔가 내가 어떤 극복을 하려면 고통과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극복했을 때 내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우리는 옐로우 키워드에 보면 희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한테 희망을 갖는 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더 뭔가 좋아질 거야.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난 더 좋아질 거야.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옐로우 안의 희망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는 거는 내가 나를 찾아보는 거. 내가 누구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걸 갖고 싶은지 목록을 적어보는 것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린은 이제 옐로우의 손님들은 그래서 좀 약간 이기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 사람 너무 떠들어요. 조용히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약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좀 이제 옐로우가 부정적으로 썼을 때 조금 이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 근데 좀 밝아요. 저 사람 되게 들어오니까, 저 손님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환해졌네? 이렇게 뭔가 긍정적이고 환해진 유형, 옐로우 유형들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주변이 밝아요. 태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옐로우라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뭔가 칭찬을 해주고 똑같아요. 사람은 칭찬은 너무나 뭐 돌고래도 진짜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옐로우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의 어떤 고객님들한테는 비율을 맞춰주면 돼요. 우리는 서비스직이잖아요. 모든 거에 물론 이 일을 할 때는 그런 거 정도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걸 일에 대한 즐거움으로 느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남이 뭐 수중 이거를 들다가 내가 이렇게 진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하는 일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손님들의 어떤 유형을 파악하고 그들에 맞는 어떤 대처법을 또 배우는 것도 우리의 스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옐로우 유형들은 조금 저 고객님은 약간 이기적인 느낌이 있네 라고 생각할 때 그분들은 옐로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린 유형들은 정이 많아요. 그리고 정이 많고 의리가 있고 손님들께도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꼭 손님한테 비유자면 아까는 이제 주체자인 여러분, 주인공인 여러분을 빗대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손님을 빗대어서, 고객을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인 나의 파트너,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린 유형들은 정이 많아요. 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간 이제 공감을 잘해줘요. 이해를 잘해주고. 그래서 그린 유형도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같이 있고 싶어해요. 특히 레드랑 보완되거든요. 레드 에너지들은 그린 유형을 좋아해요. 편안하게 받쳐주니까. 보완 컬러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레드는 그린형을 좋아하고 그린형은 또 레드를 좋아해요. 왜냐면 그린형은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잔잔히 편안하게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린형은 상대방을 공감하고 연민을 가지고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추고요. 길과 방향성이 뚜렷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은 yes or no 밖에 없어요. 보통이야 중간이야 아무거나를 쓰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거 아니면 저거.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여기 그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래 안 할래? 할래.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짬뽕.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그게 우유부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야 아무거나 보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 자아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뭔가 명확하게 뭔가 나한테 명확하게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주고 뭔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따라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도 되게 편안해 보이는 유형. 얼굴이 인자하고 편안하고 잔잔한 미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린 유형이에요. 그런 분들은 크게 크레임도 없어요. 그냥 감사를 느끼고 항상 오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가 자연스럽게 가세요. 그런 손님들 좋죠. 예.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잘하고 사랑을 느끼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붉은형은 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라서 그래. 마음을 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스펙보다는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스펙이나 어떤 그런 조건보다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곳에 가요. 그래서 단골로 만들기에 정말 적절한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됐을 때 타인과의 유대감이 결여되고요. 혼자 버려진 느낌, 강한 애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장애, 우유부단, 아까도 얘기했죠. 답답함.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답답한 거는 내 마음이 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같이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거. 자기 기만, 자신을 속임, 거짓된 거. 그러니까 한 번의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잖아요.
마음은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항상 진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마음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지금 뭐 집이시거나 아니면 사업장이시거나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오른손을 왼손에 올리면 여기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여기다 손을 대면 되게 소통이 빨라져요. 그리고 아,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은 어떻고 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안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기운들이 나오면서 나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못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는 공간이라는 스페이스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심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래서 그린을 좀 여러분들도 많이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블루 유형들은 똑부러져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행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제 옷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입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뭐 강사들이 되게 많이 쓰거든요. 목을 많이 발달시켜서 목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설득과 이해와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리고 리더들, 그리고 가장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항상 대표성을 띠고 사장님, 여러분들이 아까 레드를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블루도 많이 쓰죠. 왜냐면 대표성을 띠는 사람을 블루 유형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겠다. 그쵸? 내가 하는 내 사업장을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 그쵸? 내가 하는 같이 직원들이나 파트너들을 같이 끌고 가겠다. 이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보면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말도 잘해요. 설득력 있게. 뭐라고 말도 하고 항상 말로서 소통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또 단골 고객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권리주장, 책임감, 믿음, 신뢰가 중요하고요. 질서를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상하관계가 뚜렷해요. 그래서 체계적인 걸 좋아해요. 막 나보다 2살 어린 친구가 나한테 반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보수 경향이 있어요. 보수 경향.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이게 옳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블루를 너무 많이 써요. 어릴 때 장녀로서의 책임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책임감, 친구들과의 책임감, 그 다음에 뭐 가족 간의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걸 전 블루를 너무 심하게 과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블루를 놓고 그린을 선택하시고 제발 옐로우를 선택하세요 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너무 많은 책임감들을 좀 너무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무거워.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이 남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천근만근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만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책임감을 좀 약간 이렇게 덜어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성적인 힘을 많이 쓰는 게 블루고요. 감성적인 힘을 많이 쓰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써야 되겠죠. 그래야 블루는 능력이 있거든요. 블루는 그렇게 책임감을 꼭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있는 것만큼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죠. 뭐나 답은 없지만 적절한 게 좋은데요. 제가 요 근래 공부하면서 느낀 건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 너무 힘주지 마시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은 되거든요. 너무 막 심각하면 안 돼요. 좀 심각함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심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가벼워져요. 그래서 블루 많이 쓰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불균형이 됐을 때 이기적이고 냉정하고요.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 자기 말만 해요. 일방통. 보통 아버지들이 많이 하죠. 자식들한테. 그냥 자식들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너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오는 그게 불통에서 오는 게 이게 진짜 억압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틀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할 말을 못하고 말이 어려워지고 꾹꾹 참는다, 누른다, 억누른다 이런 말이 정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 다 쌓이는 거거든요. 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내 마음을 얘기하는 내 진실을 얘기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표현해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 참으면 너무 안 좋아요. 참고 꾹꾹 누르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목의 갑상선이나 목에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 목의 이슈, 목이 쉬거나 어떤 목소리의 변형이 왔을 때는 블루의 이슈예요. 그래서 목이 잘 안 나온다거나 말을 삼킨다거나 왜냐하면 차크라니까 차크라가 바퀴가 잘 안 돌면 거기에 변형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목의 이슈들이 와요. 그래서 목이 쉬었다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크신 분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어떤 블루에 뭐 소통하지 못해서, 아니면 소통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면 일방통을 해서 뭐 이렇게 생겼던,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어떤 그런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얄블루 유형의 심리는요, 분석을 잘하고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로얄블루는 고객님이 딱 방문하시면 보통 안경을 많이 쓰셨죠. 기억력이 좋고 자리가 높고 명예욕이 있어요. 건의가 있어요. 건의. 그리고 남을 돕고 싶고 하고 항상 깊이가 있고 사람이 진득해요. 깊이가 있고. 그래서 고객님들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진득해요. 진실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내가 한번 선택한 거 꾸준하게 내가 이 집이 맛있다. 아니면 이 집에서 내가 물건을 구매했는데 너무 좋다 이러면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그냥 계속 오시는 고객님들, 단골 고객님들. 그리고 바꾸지 않고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냥 고단수예요. 고단수. 그래서 로얄블루 유형의 고객님들은 뭐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고 편안하게 질의응답, 궁금한 거 물어보면 거기 답해 주시고 하시면 가장 좋은 유형의 고객님들이고요. 우리도 만약에 분석을 잘하고 로얄블루가 이렇게 에너지가 발달되신 분들은 기획이나 설계나 앞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직관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PD나 아까 이제 뭐 이런 그런 직업군이 감독, 작가 이런 거 뭔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좀 로얄블루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상상한 것을 현실 세계에 이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건의와 자리와 대통령 바틀이라고 해요. 3스타 바틀. 밤하늘의 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밝게 비춰줘요. 어둠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뭔가 깊이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노력을 하죠. 그래서 보통 블루에서 승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블루가 로얄블루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이에요. 재밌는 거는 이미지 연상을 했을 때 리차드 기어가 벤타고의 그 줄리아 로버츠 구하러 가잖아요. 그런 어떤 이제 고품격의 남자, 중후한 남자의 어떤 이상형이거든요. 회장님 바틀입니다. 회장님 바틀. 그래서 대통령 바틀이라고도 하고요.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고르는 거라서 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나이 어린 친구들이 로얄블루 고르면 힘들어요. 과정인데 막막하죠. 그리고 앞길이 막막하고 뭔가 살아나가는 게 어둠이야, 어둠. 왜냐면 밤하늘이, 아니, 밤이기 때문에. 원래 저 컬러는 밤하늘의 별인데 아직 밤인 거지. 과정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20대가 고르면 이 친구는 거의 어린 시절이 없어요. 철이 들어서 일찍 철이 드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냥 생각이 너무 깊은 거지. 생각이 너무 깊다 보니까 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쓰기에는 비추천. 조금 가볍게 사시라고, 즐겁고 신나게 사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좀 나이 들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로얄블루는 직관력, 설계, 뭐 내 일에 있어서만 쓰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 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불균형이 됐을 때는 앞이 막막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과도한 망상,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정신병이 올 수 있어요. 로얄블루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루트를 다 잡아요. 똑똑하지 않으면 그런 루트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고립되고 그러다 보면 강박증이 생기고 정신병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로얄블루 자리가. 그리고 악몽을 꾸고 두통이 생겨나고 가위에 눌리고 편두통이 오고 뭐 잠을 못 자요. 수면 부족,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이 가로막기 때문에 이 생각이 이렇게 새끼를 계속 까는 거죠. 그래서 늪에 빠져요. 늪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렛은 자신을 돌아보고 여기 차크라 자리.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아까 얘기했죠. 겸손하고 솔선수범하고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창조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연기 혼이 실렸어요 이러잖아요. 혼이 실렸다. 바이올렛. 그 연예인이 많이 써요. 바이올렛 컬러를 많이 써요. 혼 실린 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예술성, 창조성이 발달됐고 사람을 알아보고 그래서 사람을 잘 알아봐요. 이 사람은 어떻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뭘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해줘요. 야 이거 어떤 거 같아? 그러면 그거야. 너 이게 어울려. 딱딱딱딱 찝어내는 사람이 바로 바이올렛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렛 유형도 너무 또 나이 어리신 분이 쓰시면 안 돼요. 나이가 좀 있어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통찰하고 좀 뭔가 누구를 아우를 수 있을 때 쓰면 좋은데 너무 어릴 때 쓰면 바이올렛을 많이 쓰면 겸손하고 솔선수범하고 내가 하면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와요. 우울함을 같이 갖고 있어요. 우울해지고 혼자가 좋고 의존하고 싶어지고 버림받는 느낌. 이게 뭔가
너무나 차크라가 발달됐기 때문에 뭔가 자괴감이 오고 너무 불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새로운 시도보다는 좀 안전하게 가려고 그래. 안전한 걸 자꾸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한눈에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보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안 보여야 되는데 옐로우는 안 보여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순간만 보이는데 바이올렛은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어린 시절에 비가 오는데 나가서 놀고 싶어. 근데 그 다음을 읽는 거예요. 나가서 놀면 장화가 젖겠지? 옷이 젖겠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속상하겠지? 에이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철이 들어버리고 너무 상황을 읽어버리니까 제대로 그 순간순간을 즐기지를 못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올렛을 쓰고 있다면 조금 단순해지만 바이올렛의 보안 컬러가 옐로우거든요. 옐로우 컬러를 저희가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마지막 파트인데요. 고객 심리를 사용한 컬러 사용법인데요. 좀 아까 이제 그러니까 바이올렛의 고객님들은 말도 되게 지적으로 하고 뭔가 겸손하고 솔선수범이 돼요. 고객들도. 그리고 그런 고객들도 이렇게 다 보여요. 보이는데 사실 바이올렛 고객님들 조심해야 돼요. 바이올렛 고객님들이 다 솔선수범하고 되게 예의가 바르세요. 밝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면 등을 딱 돌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솔선수범하고 잘 하신다고 해서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고객님들은 좀 더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 읽고 판세를 읽으면서 겉으로는 얼마나 솔선수범과 배려가 몸에 익으신 분이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뒤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장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거나 막 그랬을 때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외면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뭔가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배려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다가서서 조금 더 뭐 친하게 지내는 걸 또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가까이 가서 그들이 하는 요구와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고객분들이세요. 바이올렛 고객님들은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돼요. 저희가 뭐가 부족할까요? 저희가 어떤 부족한 건 다음에 채워놓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 고객님도 다시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컬러 심리 기능은 외부 세계에서 받아들여지는 모든 컬러에 대한 자극이 인간의 심리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알아봐주고 열어주는 나만의 컬러 사용법으로 차별화되고 트렌디한 나만의 컬러 사용으로 그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1강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고객 심리 컬러 사용법에서 보면은 골드 컬러 정말 좋은 컬러예요. 저는 추천해요. 웜톤이랑도 비슷하지만 따뜻해요. 인테리어가. 그리고 아까 골드에 대한 거 있죠. 골드는 자기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자신의 선호 색깔이거든요. 그런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하고 나 또한 그래서 내 영향력을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전달해 주겠다. 내가 맛있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거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어떤 거와 장소와 그런 거에 겹치지 않고 조금 뭔가 돈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배경이 골드 컬러거든요. 다 이걸로 해서 또 골드로 바꾸시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골드 컬러는 제가 추천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골드 컬러 매장 돼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골드 컬러로서 뭔가 금 같은 어떤 가치의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음식을 먹어도 그냥 뭔가 편안하게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 편안하게 시대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터카이즈 컬러는 자유스러운 컬러거든요. 소위 색깔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와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좋은 거라서 뭔가 모험을 하고 뭔가 새롭게 시도를 하고 뭐 이런 어떤 매장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우리만의 비법이야. 이거는 필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는 터카이즈 컬러를 벽지나 포인트나 아니면 뭐 의자나 어떤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새로움이 경험되고 사람들도 호기심을 가져요. 저 터카이즈 컬러는 옐로우와 블루와 그 다음에 그린이 세 가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믹싱 컬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컬러예요. 그래서 부담이 없고 되게 좋아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터카이즈 컬러는 되게 시원하고 왜? 컬러 키워드가 자유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유와 가치, 나의 지혜, 나의 영향력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인간으로서 승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으로서 뭔가 가치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골드 컬러와 터카이즈 컬러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컬러,
그래서 도배지라든지 소품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또 이제 제가 이 컬러는 추천해주는 컬러로 들어갈게요. 공간 추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부도 실현시키고 성공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우리가 업장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젠타 컬러를 썼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너무 어둡고 탁하고 질려버리는 거라서 문 쪽이라든지 이렇게 포인트로 썼어요. 근데 마젠타 컬러는 부의 실현. 돈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풍요롭고. 사모님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부잣집 사모님. 부잣집 사모님은 항상 나누고 베풀고 그쵸 감사하고 이렇게 사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있어야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컬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세련됐고 내가 오감각을 자극하고 눈으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보다는 뭔가 조금 고급스럽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러니까 규모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풍요롭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어떤 음식점이나 분식점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오렌지나 옐로우나 이렇게 즐거운 거, 그 다음에 나올 거거든요. 그런 컬러를 쓰는 게 좋고 요거는 조금 럭셔리 쪽, 세련된 쪽 이런 쪽으로 가서 문이나 이런 데 카페나 뭐 브런치나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브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컬러를 썼어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쓰되 또 나도 좋아하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같이 선택하면 좋겠죠. 그리고 옐로우는 행복하고 긍정하고 밝아요. 아이들 유치원 버스, 아이들 옷, 유치원 상징성이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에 대한 거에 어떤 컬러를 썼을 때 좋아요. 어린이집,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고 조금 밝게 보이고 싶고 좀 약간 밝은 에너지가 있어서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있기는 좀 그래서 좀 표면적으로 너무 다 전체로 옐로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군데군데 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벽지라든지 이렇게 포인트, 뭐 소파라든지 이렇게 구비를 하시면 훨씬 더 밝고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뭔가 따스한 느낌,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죠. 레드는 아까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도전적이고 용기 있고 파워 있고 강력한 거. 레드는 어디서나 좋아요. 저는 레드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저는 레드를 성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드 컬러는 포인트로 조금씩 해서 어느 공간에 넣어도 너무 강력하고 부담스럽지만 않으면 돼요. 자칫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레드는 포인트로 했을 때 뭔가 우리를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컬러기 때문에 움직이게 만드는 컬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린 컬러는 이제 눈으로 가장 봤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거라서 자연스럽고 안정감을 느끼고 이해와 타협의 공간. 그래서 뭐 상담실도 좋고요. 뭐 카페도 좋고요. 아니 어디나 좋아요. 그린 컬러는 다 추천. 모든 것에 다 추천. 그래서 다 그린이면 또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뭐든지 인테리어는 그래 조화로워야 돼. 균형과 조화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린을 쓸 수 있는 공간은 뭔가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대화하거나 따뜻하게 뭔가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을 때 그런 공간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린 컬러는 정말 잘 써야 돼요. 근데 너무 좀 촌스럽지 않게 뭔가 자연의 색깔 그리고 꼭 그린 컬러가 아니더라도 화초나 나무나 이런 거 화분 같은 걸로 요즘에 예쁘게 DP하면 흰색의 그린 톤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이 인테리어를 하십니다. 그래서 컬러의 어떤 키워드들은 그 공간에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푸드도 있고요. 입는 것도 있지만 공간은 우리가 내 옷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공간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에 대한 어떤 조금 인테리어를 조금 더 신경 썼을 때 고객님들 눈이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올렛은 겸손하고 이제 많이 쓰면 그런데 포인트를 썼을 때 너무 예뻐요. 솔직히.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서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에 그런 어떤 지적인 거를 추구하고 뭔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포인트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바이올렛 컬러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이렇게 많이 쓰는 컬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뭐 소파나 뭐 아니면 뭐 스탠드, 뭐 이제 소품 가구 같은 걸로 DP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우울한 마음이 좀 위로받는 느낌이 들고 치유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치유받는 생각이 들어요. 보라색 자체가. 그래서 그 보라색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크는 사랑, 받아주고 들어주고 안아주는
그래서 저렇게 액세서리 매장이라든지 의류 매장, 그 다음에 이렇게 여성들이 주로 하는 곳. 여성들이 핑크 컬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왕래하는 그런 공간에는 핑크 컬러로 이렇게 해주시면 뭔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핑크 컬러는 크게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핑크 컬러는 좋아하는 로망이고, 남자분들도 요즘 핑크 컬러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핑크인 것보다는 뭐 화이트에 핑크가 들어간다든지 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그리고 스탠드나 이런 거와 같이 함께 뭔가 포인트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핑크의 컬러는 사랑,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하는 거, 그리고 love yourself, 나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핑크 컬러는 그런 키워드고요. 지금 저희가 키워드, 심리적인 키워드뿐만 아니라 공간의 키워드가 같이 상응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줬을 때 컬러 고르듯이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사람의 심리에 대한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렌지는 분위기 메이커, 활력,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 툭툭 튀는 화려함. 그래서 음식점에서 최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색깔, 가장 즐거운 색깔, 가장 활력 넘치는 색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써요. 그런데 장시간 있을 때는 좀 질리는 감이 없기 때문에 포인트로 정말 적절하게 썼을 때 분식점이나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뭔가 자극을 하고 뭔가 POP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오렌지 컬러 쓰시면 되게 좋아요. 블루 컬러는 시원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집중력 향상이 좋아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굉장히 세련되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컬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컬러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키워드, 삶의 키워드와 그런 어떤 사람의 유형, 그리고 공간과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뭔가 동떨어진 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살아나감에 있어서 먹고, 입고, 자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는 공간, 먹는 공간, 입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내가 안에서 쓰는 에너지, 내 마음의 에너지와 바깥에 쓰는 에너지가 상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막 배우고 싶을 때 옐로우 컬러가 막 나 옐로우 안 좋은데 이상하게 옐로우가 끌려, 이런 거 뭐냐면 뭔가를 내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학습하고 싶을 때 이렇게 끌리는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컬러, 빛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컬러를 끌어들이고 어떤 걸 여러분이 쓸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컬러 테라피라고 이렇게 쳐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유형인지 조금 더 이렇게 해도 좋고요. 제가 또 24일 날 심리적인 이제 컬러 테라피에서만 또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들어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를 알면 삶이 바뀌고 내가 있는 공간이 바뀌고 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컬러라는 걸 만나서 조금 제 삶이 바뀌고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긍정적이 돼서 또 제가 또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조금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